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다양한 extracurricular activities 같은 것이 예전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대학은 전인적인 어떤 이런 면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뭐 리더십도 중요하고 봉사활동도 중요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일반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입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위, 4위 정도의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꽤 오래전이죠.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요해진 이유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실제로는 나의 어떤 성실성 말고 더 중요한 점들을 이제는 드디어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만큼 중요하진 않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과외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y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 extracurricular activities 같은 경우에는 뭐 리더십도 있겠고요. 뭐 클래스 프레지던트라든지 아니면 스튜던트 카운슬 프레지던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스포츠 쪽, 뭐 운동 아니면은 예능 이런 뭐 choir, orchestra 이런 거 많이들 하죠.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하고 이런 다양한 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학교 밖에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 뭐 그것도 포함하고요. 학교 안에서도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봉사활동은 정말 다양하고 오픈엔드된 점인 것 같아요. 꼭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그러면 대입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게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고 아무도 정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수치로 환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시 트렌드를 보면서 성공한 학생들을 케이스를 이제 연구하면서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사견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만큼 중요하진 않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나의 어떤 다른 아이들과 차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GPA, 근데 GPA는 굉장히 많이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시험 성적 당연히 다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나의 독특한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엑스트라클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꼭 굳이 나의 성실성이라든지 뭐 나의 어떤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 말고도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전과 같지 않다. 굉장히 좀 이게 의외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리더십 없이 좋은 대학 가기 힘들다. 그 말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겠네요. 시대도 많이 바뀌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정말로 많아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업을 따라가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매진하다 보면 이런 모든 활동들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어느 것이 좋을까요? 그쵸.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 9학년, 10학년 때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11학년 정도, 특히 11학년 가면은 이제 다들 바빠지고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다시 한번 불키TV에서 한번 다룰 주제이긴 한데요. 시간 배분에 대해서. 근데 시간 배분을 하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9학년 예를 들어서 들어갔을 때는 학업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특별히 하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뭐 농구 좋아하면 농구, 뭐 volleyball은 volleyball, 뭐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고서도 충분히 타임 매니지먼트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10학년, 11학년 가면서 학업도 어려워지고 하니까는 그 시간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9학년 때 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압박이 안 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10학년 오고 11학년 오다 보면은 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학생들이
9학년 때 내가 좋아서 하던 것들을 11학년 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포기해야지라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만큼 9학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시간은 계속 모자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9학년 때 너 오케스트라도 하나 하고 뭐 수영 좋아하니까 수영도 하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액티비티를 포기하기는 굉장히 원하지 않을 텐데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나 매주 다른 학교 가가지고 축구 게임 뛰고 오는 거 포기하고 나는 수학팀 들어갈래요.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죠. 당연히. 또 재밌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뭐 액티비티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스펙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려면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뭐 스포츠도 꼭 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도 꼭 해야 된다. 물론 하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extracurricular activities가 curricular activities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extracurricular activity를 하다가 정말 정상적인 curricular activities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스펙의 이 오류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파트 옆동에 이번에 예일 들어간 학생이 있다는데 걔가 뭐 하는지 엄마가 다 적어왔거든? 가지고, 이거 너도 하고 있고, 체크 이것도 하고 있고, 이거 체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얘는 저기 농구했네? 또 운동 하나 하자. 너 뭐 할래? 제일 쉬운 거. 테니스 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뭐 10학년, 11학년 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어떤 대학교에서도 이 학생을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합격시킨 학교는 없어요. 제가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혹은 MIT에서 학생을 뽑는데 이 학생 다 좋고 오케이, 아주 우리가 원하는 학생이야. 근데 학기를 하나네? 탈락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탈락하고 안 하고에는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몇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꼭 해야지만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부족하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나에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 예. 그럼 굳이 중요한 것들을 고른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넓이보다는 깊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활동들 혹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 extracurricular activity를 적는 곳이 10개인가 밖에 없어요. 칸이. 근데 그 10개가 10개를 적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이에요. 이게 정말로 재밌는 점인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6, 7개를 적었다고 한다면 3개나 4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그 에세이, 칼리지 에세이를 쓸 때 650단어가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650단어가 목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50 words are the limit, not the goal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액티비티의 종류가 많은 것, 가지수가 많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라는 건 뭐냐?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클럽에 멤버로서 4년 있었다. 저는 그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에 어떤 클럽에서 멤버였다면은 정상적이라면 이 학생이 분명히 거기서 뭐 회장이 돼가지고 뭐 일을 추진하고 여기에 조예가 깊어가지고 무엇인가를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했다는 게 정상일 텐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 그래서 학생들이 가져오는 어떤 레주메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천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도 뭐 정말 천재인 것 같고 무슨 활동도 cultural awareness club도 president 다 president.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를 해서 거기에서 깊이 involve 되는 것.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넓이보다는 깊이, 두 번째로는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하는 것은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단발성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있는 게
이제 여름에 부모님 따라가지고 몽고에 가가지고 뭐 2주 동안의 의료봉사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extracurricular activity로서 실질적인 그 의미가 없어요.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학생의 어떤 봉사 정신이 아니고 부모님이 의사구나. 혹은 이 학생은 몇백만 원을 주고 가가지고 몇 주 동안 있을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여력이 있구나. 라는 것만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우리가 정말 그런 봉사를 할 거면 몽고에 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해외로 가서 봉사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제르바이잔을 가가지고 나무 심어주고 나무를 심을 때는 한국도 많은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거. 꼭 소말리아를 가야지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발성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인트레스가 있다면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내가 4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1년, 2년 이것도 좋아요.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외대 부속외고에서 강의를 할 때 그 학생은 이제 탑 아이비를 갔는데 그 학생은 봉사활동이 사실상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그 외대 부속외고가 용인의 모현면이라는 곳에 있어요. 굉장히 시골인데 그 앞에 이렇게 외대 용인 캠퍼스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부속외고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진입하는 곳 왼쪽에 좀 이렇게 판사촌 비슷한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 배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학생의 전공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거랑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학생은 그걸 3년 동안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봉사 정신은 굉장히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액티비티도 리더십 같은 것도 결국엔 리더십 보여주는 것은 나의 어떤 학생들에게 피어들한테 인정받는 거잖아요.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것을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어떤 분야에서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또 액티비티 같은 것도 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어떤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일 텐데 재능뿐만 아니라 그럼 그것도 성실성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exhibit 할 수 있는 거. 봉사활동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성 이런 거 말고 지속 가능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시간 배분을 잘 할 수 있는 그거하기 용이한 시간을 배분하는데 용이한 활동들을 하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활동이든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2시간씩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이거는 11학년 때 가면은 아무리 의미 있어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그걸 해내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여자 학생이었는데 아주 제가 본 학생 중에서 굉장히 참 뛰어나고 모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제가 컬럼비아 인터뷰를 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은 제가 인터뷰를 할 시점에 이미 MIT early로 됐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의 액티비티가 뭐였냐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자 학생이었는데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수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고등학교 내내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 나와서 입상까지 할 정도로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정말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정말 학생이 성품도 좋고. 근데 그 학생이 스포츠를 하는 게 수영을 하는 것이 매일 아침에 수영을 하고 학교를 가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파이널 exam 보는 날도 그러니까 절대 안 빼먹었대요. 그냥 주중에 매일 수영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반 이 정도는 그냥 소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뛰어난 학생이었으니까 다 해냈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해요. 하루에 2시간씩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기도 전에 가서 1시간 반씩 운동한다면 그건 진짜 근성 있는 학생이죠. 근데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끝나고 나서 1-2시간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거기에서 이제 남들과 똑같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셔가지고 우리 학생이 그렇게 근성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할 때 이 액티비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티가 안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학년 10학년 때는 널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1시간씩 하고도 숙제하고도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1학년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뭐 테스트 프랩도 있겠고 선행도 해야 되고 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넓이보다는 깊이,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의 어떤 타임 매니지먼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특히 운동 활동을 좋아해서 많이들 하지 않나요? 그럼 좋아하죠. 이런 예, 예. 경우에 또 추천하는 경우가 될까요? 운동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리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딩스쿨에서는 뭐 필수적으로 거의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쁘진 않아요. 다만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를 입학하는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얘기는 다른 거는 뭐냐면 운동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운동을 잘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스테이트 챔피언십,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챔피언십에 나갈 정도의 팀에서 주전 정도면은 그거는 애슬레틱으로 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에스닉 마이너리티인데 소수민족인데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냥 하버드 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혹은 못한다고 대학교에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대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포드에서 이 학생 다 좋은데 아이고 아쉽게도 야구를 안 했네. 이 학생 불합격 하는 경우는 없어요. I can guarantee you. 만약에 불합격을 한다면, 왜냐면은 불합격하는 학생 중에서 정말 뛰어난 학생도 많거든요. 불합격을 한다면 그러한 이유에서는 아닐 거고, 이 학생이 정말 우리가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을 만한 학생이라는 확신을 못 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 그 불합격하는 이유로도 한번 우리가 다뤄봐야 될 주제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불합격하지는 않는다. 그것 때문에 합격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익셉셔널하지 않은 경우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또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투자하는 그 시간의 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고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매일 1시간씩 요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은 매우 중요한 액티비티 하나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좋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다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학생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누군지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서울에서 이제 국장을 다니는 학생인데 그 남자 학생인데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솔직히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 학생이 그 굉장히 피곤해하고 어떤 때는 수업을 못 와요. 예. 그래서 어디 갔냐고 하니까 원정 게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나의 퍼포먼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스포츠는 글쎄요. 그것 때문에 합격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고민을 해보시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운동이 그렇게 필수적인 경우는 아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두 번째로는 시간을 꼭 고민해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간의 배분을 고려해서 하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예, 예.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봉사활동이요. 네. 봉사활동도 굉장히 이것도 또 다른 에피소드인데 봉사활동을 굉장히 봉사활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 애가 지금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봉사활동이라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진짜 고민하는 경우가 어디냐면 11학년에서 12학년 가는 딱 그 여름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의미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 말고는 딱히 그 시점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막 한여름에 막 2-3개씩 하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좋은 그 전략은 아니에요. 다만 봉사활동을 굳이 고른다고 한다면 제가 추천을 몇 가지를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나의 인트레스트랑 좀 연계를 해서 해라. 학생의 이것도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전공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건 심리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은 자연환경 뭐 이쪽이었어요. 재활용 쪽이었어요. 사실 이거 아무 상관관계가 없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패션이 있는 필드가 있다면 그것과 연관된 걸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extracurricular activity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연계를 해라. 첫 번째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단기간으로 단발성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난데없이 약국에서 엄마가 약사인데 약국에서 뭐 4주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근데 하루에 뭐 1시간씩 일주일에 2번.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약국에서는 이건 영리단체인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면 이건 좀 제가 취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마치 우리 아버지가 이마트 하시는데 이마트에서 내가 무료 봉사한다는 거고 그거 아버지 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고 단기간일수록 더 안 되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나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스펙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대학교 입장에서 이 학생이 평상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냐면 할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도 주말에도 할 수 있고 뭐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은데 안 하다가 여름에 와서 막 2-3개를 몰아서 그것도 6주네? 일주일에 4시간밖에 안 되네? 그거는 크지 않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도 나의 exhibited interest를 볼 수 있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신의 관심과 이렇게 연계를 해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봉사활동이 되고 잘하고 봉사활동을 하니까 여기서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봉사활동은 이걸로 하고 봉사활동은 저기 이라크 가가지고 나무 심고 오고 나의 관심사는 뭐 생물인데 나의 리더십은 축구 대표 선수 이런 주장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은 도대체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할 때는 일부러 만들어 나간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인트레스트를 키워준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단기간의 봉사활동 언급하셨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해외 봉사활동은 어떤가요? 해외 봉사활동은 대부분의 경우에 비추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로 봉사활동을 가서 이 학생이 어떤 면을 보여주냐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눈에 드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이 학생이 this guy can afford it. 이만큼의 돈을 내고 그 기간 동안 해외를 갈 수 있다는 면이 가장 눈에 띄고 이 학생이 특별하게 봉사할 정신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으로 굳이 증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제시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많은 업체들에서는 화려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엄청난 효과를 주는 화려한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다이어트 광고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4주 만에 15kg 감량한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만약에 정말 살을 빼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다고 한다면 아주 쉽고 빠르고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게 존재한다면 아주 공통된 지식이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상업적으로 그것을 세일하려면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얀마에 가서 뭐를 2주 동안 하고 오면은 뭐 학교를 지어준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과연 그럴까? 이 학생이 일주일에 가지고 학교를 집 하나를 져주고 왔다. 집 져주는 거 저 고등학교 때 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좀 흔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 해비텟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1년 내내 돌아가는 활동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챕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굳이 외국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혹하는 것 이건 다 상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이 업계에 있지만 이런 얘기를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의 어떤 특수한 점을 부각이 아니고 키워주는 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뭐 화려하거나 막 쇼위하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이런 것은 추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참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